안녕하세요. 코인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37K 초반대에 위치하고 있고, 오늘 영상을 통해서 블랙록과 미국이 마지막 퍼즐을 무엇을 맞추려고 하는지 이야기를 해보고, 그 안에서 어떤 부분을 대비해야 되는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제가 또 뒤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흘러가는 흐름들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빨리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많이 봐주시고 인기가 많아지고 하면서, 그러니까 제 인사이트나 생각들을 가져가셔가지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그런 것들이야 공개되어 있는 자료기 때문에 본인의 생각이라고 하시면서 하는 거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 것들이야 앞으로도 많아질 거라 생각을 했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유튜브 영상을 올리시면서, 그러니까 공개되어 있는 자료를 가지고 오시는 것도 아니고 제 영상을 캡처해가지고 그대로 쓰시면서 영상을 만드시는 분이 있다는 걸 어제 알게 됐어요. 이거는 너무 그렇잖아요. 본인이 다른 분들께 무언가를 안내하고 인도하기 위해서는 본인 스스로가 잘 준비를 해서 본인의 생각을 전달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 내용도 제가 한 내용 그대로 하시더라고요. 어제 영상 한 거를 그대로 캡처해가지고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본인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거는 사기꾼입니다. 제 영상 보고 계실 것 같은데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면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피로도가 높아지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 정도 선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그래서 댓글에 남겨놨어요. 이렇게 잘 해라, 인간적인 도의는 하셔라 라고 했는데, 그 뒤에 댓글 사용을 중지시켰더라고요. 분명히 제 걸 보고 계시다는 거, 그 다음에 본인 스스로가 찔렸다는 거를 잘 아실 테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비트코인과 코인 시장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36K까지 빠졌다가 다시 올라온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봤을 때 어떤 부분이냐, 어제 USDC가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했습니다. 200% 300% 넘게. 그러면서 코인 시장에 관심을 받아가면서 알트코인과 비트코인에 있는 한정되어 있는 유동성 자산들을 모두 가져가면서 흡수하면서 다른 자산들은 가격을 하락을 하고 여기에 몰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과정이 있다 보니까 비트코인과 알트코인들이 좋지 못한 퍼포먼스를 보인 게 어제 코인 시장의 가장 핵심이었습니다. 제가 멤버십 게시판에 USDC가 올라갔을 때 그런 글을 썼어요. 이게 비트 흑섬대법처럼, 그러니까 모든 자산, 모든 돈들을 빨아가고 있는 상태다. 다른 알트코인들이 많이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실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USDC 같은 경우는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미국과 이 블랙록의 마지막 퍼즐과도 아주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시작부에서 말씀을 드렸고, USDC는 UST에서 나온 거죠. UST가 1달러 패깅되는 알고리믹 스테이블 코인이었을 때 그게 깨지면서 USTC가 된 코인입니다. 1년 전에 UST를 날릴 때 옐런 재무부 장관이 UST는 문제가 많다, 미국 달러에 위험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날리는 거에 큰 도움을 줬었고, FTX가 그 부분에 있어서 UST의 숏 포지션을 잡을 수 있게 하면서 급격한 패깅을 유발을 했었는데, 스테이블 코인 전쟁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 부분을 이야기를 했었어요. 알고리믹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거는 미국 채권을 담보로 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커지면 커질수록 그냥 꽁돈이거든요. 그래서 커지면 커질수록 이게 미국한테는 굉장히 좋지 못하고 USDT도 문제가 많습니다. 이 부분은 미국에서 입장에서는 문제가 많고, 이걸 결국 USTC로 바꾸기 위해서, 그러니까 USDT부터 날리고 USDT 문제 있다라고 하고 USTC로 가려고 했었는데 실패를 한 상황입니다. USDT가 더 많은 도미넌스를 가져갔고 이 부분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런 것들을 오늘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년 전과 동일합니다. 바로 USTC가 사람들한테 관심을 받자마자 아주 빠르게 미국에서 루나 클래식 랩스의 미국 기관에서 규제 당국이 바로 단속에 들어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USDC의 상승과 바로 맞닿아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제 우연히도 루나 클래식과 USDC가 급격한 상승을 했고, 사람들이 다시 한번 알고리믹 스테이블 코인에 관심을 갖게 된 시점에 보시게 되면 바로 미국에서 제재가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봤을 때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알고리믹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그 대표격인 UST나 USTC 이런 것들이 상승하고 사람들의 관심이 두는 거를
원천적으로 막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규제 관련돼서 굉장히 더 고삐를 당기고 있습니다. 바이낸스 날린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뒤에 바이낸스 이슈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고요. 보시게 되면 이 규제 관련된 부분들 아주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미국은 크립토에 관련되어 있는 질서, 자기들의 패권, 주권을 모두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이 안에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트라비스 클링이라는 분이 6월 달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바이낸스가 전체 비트코인의 거래 도미넌스를 가져가고 있을 때 비트코인 현물 ETF에 승인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 전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 부분은 바이낸스를 날릴 명분과도 같죠. ETF를 승인시키기 위해서, ETF의 흥행을 위해서 바이낸스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게 해야 되고, 그건 ETF는 나스닥이고 그냥 현물 같은 경우는 코인베이스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바이낸스를 날렸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그런 것들을 알고 있었던 미국의 관련 분들의 글을 가지고 왔습니다. 다음으로 보게 되면은 FTX가 터졌을 때도 이거 관련돼서 소송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어요. 미국은 그 법과 관련되어 있는, 소송과 관련되어 있는 어마어마한 나라기 때문에 이 부분도 물고 넘어지고 있고, 바이낸스 US 관련돼서 고객 자금을 유용했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미국 SEC에서 자기들의 볼륨, 목소리를 높이기 위한 것도 있지만 아직 물고 늘어지고 있는 게 있다. 바이낸스 US는 이번에 기소가 된 바이낸스와는 다른 곳입니다. 하지만 바이낸스 US에서는 이런 부분들도 아직 조사를 하고 있고, 짜오장펑 관련돼서도 그러니까 미국 밖으로 자기가 갔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을 불허했다고 하지만 짜오장펑이 그거는 퍼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목소리를 조금씩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디파이 쪽에 관심을 둘 거라고 했는데, 보면 바이오텍에도 관심이 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다고 하고 있고, 이건 잠깐의 힌트 정도 이런 느낌이고요. 근데 짜오장펑 관련된 이슈들도 아직 완전히 그런 규제 관련된 게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살펴봐야 되고, 자, 이스라엘입니다. 보시게 되면은 이런 것들이 다 궤를 같이 하는데, 이스라엘, 미국은 하나의 나라라고 보시면 돼요. 이스라엘, 미국, 이 서방 국가 트론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트론 같은 경우는 저스틴 선이 만든 암호화폐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바이낸스는 중국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래소고, 트론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만든 코인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스라엘이 트론을 보고 있고 미국이 바이낸스를 날리고 다 궤가 같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대테러, 국가안보, 이런 컨셉으로 이 공격을 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미국은 중국한테 절대 크립토 관련된 무언가를 주려고 하지 않는다 라는 거를 이 증거로 확인할 수 있고, 제가 어제 영상에서 중국, 홍콩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홍콩을 통해서 거래소의 라이센스를 계속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홍콩도 절대 이 크립토에 대한 힘을, 영향력을 뺏기고 싶지 않아 하고 있어요. 컨플릭이 일어나고 있고, 이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됐을 때 수탁 관련돼서 중요한 거 자주 말씀을 드렸고,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되면은 비트코인을 사서 보관을 해야 되는데, 보관을 하는 게 수탁 서비스거든요. 근데 보시게 되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 요청을 한 곳, 뭐 그레이스케일, 아크, 블랙록, 비트와이즈, 위스덤트리 등등등 모든 이 신청한 곳들에서, 운영사에서 수탁 서비스를 어디로 하냐? 다 코인베이스입니다. 다 코인베이스. 이 수탁까지도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됐을 때 거래가 되는 거는 미국 나스닥이겠지만, 현물 많이 거래가 되는 거는 또 코인베이스입니다. 그리고 그게 수탁 서비스로 이용이 되는 거는 어디다? 코인베이스다. 미국이죠. 이 미국인데 한 가지가 남았습니다. 여러분들께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진짜 이 영상을 만든 이유인데, 그 한 가지가 뭐냐?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보시게 되면 비트코인을 사는 거 코인베이스에서 하고, 비트코인을 보관하는 거 코인베이스 미국에서 해요. 그러면서 비트코인 현물 ETF는 거래는 미국에 있는 나스닥에서 사람들이 할 수 있게 합니다. 이 틀이 완성이 됐어요. 여기는 완성이 됐어요. 그렇다면 비트코인을 살 때 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돈은 어떤 걸로 들어오죠? 보게 되면은 USDT, USDC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 잘 보셔야 돼요. 이 USDT 같은 경우는 홍콩계입니다. USDC는 미국이에요. 서클사에서 만들었습니다. 이 부분 알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USDC 어느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냐? 블랙록입니다. USDC는 서클사가 만들었다고 했죠. 이 서클사는 블랙록이 투자한 회사예요. 블랙록이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는 회사입니다. 투자도 했고, USDC의 준비금, 그러니까 준비금이라고 하는 게 달러를 가지고 오면은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 주잖아요. 그때 이 발행을 했을 때 받는 돈, 이 달러, 이거를 미국 국채로 보관을 하는데,
그게 어디서 보관을 하냐? 블랙록 펀드에서 보관을 합니다. 65%가. 투자도 하고 이 블랙록 펀드에서 이 돈도 보관을 하고요. 그래서 이 서클에서 만드는 이거를 미국채로 보관을 하는데 그 미국채도 블랙록에서 매니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블랙록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트코인 현물 ETF도 블랙록에서 거래를 할 수 있게 해주죠. 수탁 서비스도 코인베이스에서 하지만 블랙록이 지정한 곳이죠. 그러면서 이 스테이블 코인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것도 엄청난 시장이죠. USDT가 분기에 1조 넘는 수익 영업이익을 누리고 있는데 이 영업이익은 블랙록의 분기 영업이익보다 더 높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실제로 돈을 더 벌어요. 블랙록보다. 아무리 블랙록이 돈을 많이 운용을 하고 사람들한테 관심을 받아도 돈은 USDT가 더 많이 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USDC는 블랙록이 투자한 미국 회사다. 이런 것들의 퍼즐 맞춰졌을 때 마지막으로 뭐가 남았냐? UST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어제부터 갑자기 UST가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민트 스캔 이런 걸 다 차치하고 그냥 UST는 사람들한테 관심을 받고 있는데 바로 미국 규제 당국에서 이걸 때려 맞았죠. 바로 너무나 빠르게 1년 전에도 똑같았습니다. 그러면서 USDT 퍼드가 날라왔었는데 퍼드는 없었어요. 다만 도미넌스가 높아지고 있고 그러면서 마지막 남은 퍼즐이 뭘까? 그럼 퍼즐이 뭐냐면 다 날렸잖아요. 바이낸스 날리고 트론 중국계 코인들 이렇게 하고 있고 그럼 남은 거는 USDT다. 스테이블 코인이다. 그 작업을 착착 진행을 해갈 거다. 그리고 앞으로 이게 코인 시장에 반드시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벤트가 한 번은 나타날 거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나올지에 대해서는 예측을 할 수 없어요. 제가 그 부분을 기획하고 준비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흐름들을 봤을 때 그걸 먼저 읽어낼 수 있는 인사이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분명히 스테이블 코인 블랙록에서 이 흐름 을 봤을 때 한 번은 뒤흔들 거다. 그 영향이 어떤 식으로 올지 미비하게 와가지고 그냥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올 가능성이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거는 어제 크립토 컨트의 대표였던 주기용 대표가 트위터 스페이스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미국에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했었어요. USDC가 미국에서 관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더 커져야 된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동의를 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아주 일치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 고래들이나 미국에 있는 세력들, 다른 세력들은 어떤 걸 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이렇게 리스크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봤을 때 조심해야 되는 있는 거는 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런 건 그런 건데 어떤 걸 하고 있냐? 특정 고래가 비트코인을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너무나 빠르게 매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9,000개 이상 매수를 하고 있는데 그만큼 급하게 비트코인을 확보해가고 있다.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고요. 또 보시게 되면 비트코인의 채굴 난이도가 올타임 하이를 매번 찍고 있습니다. 매번. 그러니까 난이도가 너무너무 어려워져서 채굴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지는데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채굴하시는 분들이 뭘 바라는지 모르겠지만 더 열심히 채굴하고 있다. 이 채굴 난이도가 올라가면 채굴하기 더 힘들어지지만 채굴했을 때 앞으로의 미래가 더 밝을 거라고 베팅을 하면서 채굴하는 큰 고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채굴업자들 뭔가를 보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채굴을 더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고 미국 시카고 선물거래소에서 계속 프리미엄이 붙은 상태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프리미엄이 붙었다라는 거는 시장가보다 더 비싸게 사서 주고 있다. 근데 그 프리미엄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 기관들이 더 많이 매수를 해가고 있다라는 걸 지표로 알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모르지만 특정 세력 비트코인 모아가고 있고 지금 채굴 큰 세력인데 엄청난 난이도임에도 불구하고 더 많이 채굴을 해가고 있고 미국 기관들은 아주 바쁘게 비트코인을 더 비싼 값을 주면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GBTC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역대 최저로 줄어들고 있고 이게 플러스가 되면 그냥 완전히 불장이 왔다고 보시면 되는데 어찌됐든 간에 미국 기관들은 이거 차익을 먹기 위해서든 뭐든 간에 비트코인이 급하게 필요하다. 라는 거를 우리는 지표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비트코인은 오랜만에 이게 조정된 SOPR을 가지고 왔는데 1 근처에 오고 있습니다. 이게 1보다 빠지게 되면 좋은 매수 타이밍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그때마다 가지고 와가지고 여러분들께 매수 타이밍이 좋네요 라고 했었는데 그 구간으로 다시 한번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과열되었다가 과열이 풀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주 매수하기 좋은 시점으로 점점점 다가오고 있고 모든 지표들 VI 플러스가 이런 것들도 비트코인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력, 기관, 고래
채굴업자 다 비트코인이 가는 방향에 대해서 급하게 모으고 있고 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바로 안 가겠죠. 이거는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빠지는 구간 반드시 있습니다. 저는 2015년도 사이클 굉장히 좋아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거를 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구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냥 막 올라가지 않아요. 절대 이렇게 뒤흔들면서 이 뒤흔드는 이 변수가 뒤흔드는 변수가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미국은 블랙록은 그 변수를 준비를 해가고 있다. 그거 안에서 이 변동성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 방향은 여기이기 때문에 대비는 하되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고요. 미국이 계속해서 뭐 세이빙 관련돼서 저축 많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경기가 좋아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경계를 하고 있고요. 다만 여기서도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M2 통화량 플러스 미국의 TGA 자금들 하면서 유동성이 풀려가고 있다. 이런 증거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미국이 왜 유동성을 풀 수 있을까요? 즉 과거에는 이렇게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동성을 풀 수가 없었어요. 그냥 다른 걸로 해서. 근데 풀고 있단 말이죠. 그 근거는 뭐냐? 이 CPI입니다. CPI를 먼저 볼 수 있는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프레셔 인덱스가 급격하게 빠지고 있어요. 이거는 CPI의 선행지표라고 불리는 거거든요. 그 말은 뭐냐? 인플레이션이 아주 급격하게 잡혀가고 있고 잡혀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미국은 알고 있는 거예요. 벌써부터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서 돈 풀기가 시작이 되고 있고 이런 변화의 흐름, 판의 흐름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들께 너무 자주 말씀을 드렸고 또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흐름들을 바뀌면서 이 뒤에서 이 기저 안에서 사람들은 뭘 하고 있는지 보면서 우리가 투자에 임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많은 댓글, 공유 제 멤버십에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